또 비가 옵니다. 까오방은 매일 비가 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까오방 여행을 하기 힘들어서 일단 하노이로 돌아갑니다. 12시 버스를 예약했고요. 뭐 그래도 제일 중요했던 반지옥 폭포도 보고 까오방 시내 열심히 구경했으니까 이 좋은 기억을 안고 있다가 다음에 다시 까오방 날씨 좋을 때 와서 제대로 여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숙소를 떠나서 저는 하노이로 갑니다. 까오방에 있는 동안 너무 잘 지냈고요. 사실 이 건물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이 이 건물을 통째로 써서 좀 외롭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있다 갑니다. 까오방은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비가 옵니다. 그래도 빗속에서 좋았습니다. 사파도 맑은 날을 본 적이 없는데 까오방도 맑은 날 보기 힘든 곳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까오방을 떠나서 일단은 하노이로 갑니다. 비를 잔뜩 머금은 까오방의 하늘입니다. 아쉽지만 행복한 마음을 안고 까오방을 떠납니다. 몇 개인지도 모를 산을 넘어서 잠깐 어딘가에 있는 휴게소에 왔습니다. 풍경이 와 진짜 멋있네요. 길이 험하긴 한데 이 험한 길 중간중간 마주하는 풍경들이 진짜 멋있습니다. 비구름이 흘러가는 베트남 북부의 풍경, 아쉬움과 감동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한계령 휴게소 같은 느낌입니다. 날씨도 쌀쌀하고 비도 많이 오고 약간 쉬어가는데 여기서 뭐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라면을 시켰습니다. 뭔가 라면을 시켰더니 짬뽕라면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5만동이에요. 2,500원이네요. 이게 김치가 들었습니다. 김치라면인 것 같아요. 진짜 한국식이네. 다만 계란은 안 들었습니다. 풍경이 멋진 휴게소에서 1시간가량 쉬고 다시 출발합니다. 다행히 비는 어느 정도 그쳤고 산 아래 펼쳐진 운해가 아주 장관입니다. 군데군데 나무도 뽑혀있고 산사태도 났지만 이렇게 보이는 풍경은 평화롭기만 합니다. 길이 좀 험하긴 한데 그만큼 풍경은 너무 멋있습니다. 까오방에 며칠 더 머물까 했는데 비가 그칠 것 같지 않아 아쉬움을 안고 떠납니다. 오는 동안 길의 상태를 보니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산사태로 산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오고 큰 바위들도 굴러떨어져 있습니다. 파키스탄을 여행하며 산사태를 직접 보고 나니 여행도 좋지만 안전이 우선입니다. 확실히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산이 무너져 내립니다. 긴장감도 잠시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마음은 다시 감동이 스며듭니다. 산을 넘어가는 비구름이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밖간의 산사태로 길이 끊겼다고 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길이 온통 진흙밭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곧 더 큰 비가 온다고 하니 제때 잘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산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조금 안심이 됩니다. 다섯 시간째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들어왔고요. 여기서는 스트레이트로 한 2시간 달려가면 이제 하노이예요. 근데 제가 진짜 차를 잘 타는 건지 아니면 파키스탄에서 보통 10시간씩 타면서 익숙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별로 안 힘듭니다. 앞자리에 편안하게 조수석에 앉아서 와서 그런지 멀미도 안 했고 뒷위에는 전부 다 멀미하고 난리였거든요. 저는 멀미도 안 하고 딱히 힘든 줄도 모르고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 타는 데는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오늘 올드쿼터 쪽에는 못 들어간다고 해요. 차가 다 블록돼가지고 뉴스를 봐도 오늘 다 차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조금 적당히 한 5km 떨어진 데 내렸는데
여기서 그랩 바이크를 불렀습니다. 바이크 갈 수 있을 테니까. 아이고, 한 7시간이 좀 넘게 걸렸네요. 아무튼 까오방을 떠나서 하노이에 잘 왔고요. 이제 저는 숙소가 있는 올드포터 쪽으로 갑니다. 그랩 바이크를 타고 이렇게 먼 거리를 가보는 건 처음입니다. 여행하며 바이크를 많이 타고 다녔지만 하노이에선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바이크 한 대에 3-4명씩 타는 게 베트남에선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무단횡단을 안 하는 사람들의 역주행을 하는 자동차까지 대단합니다. 지금까지도 불안불안했는데 본격적인 시내 한복판에 들어섭니다. 서서 보는 것과 도로 위에서 달리며 느끼는 체감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신호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교차로에서 사방에서 밀려드는 바이크 행렬이 무시무시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끌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아무렇지 않게 유턴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아마 제가 모르는 룰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다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도심에서 큰 행사가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큰 교차로가 등장했습니다. 교차로만 나오면 긴장이 됩니다. 마치 전쟁 영화에서 대치하고 있던 양진영이 일거의 전장으로 몰려드는 모습 같습니다. 바이크 한 대에 온 가족이 타고 있는 모습은 베트남에선 익숙한 모습입니다. 이 좁은 틈 사이로 아슬아슬 비집고 들어갑니다. 안전하게 길을 건너게 해주는 에스코트 서비스도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길 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뒤에 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찔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전하는 친구 말로는 매일 이렇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 이렇게 밀려드는데 사이드 미러조차 안 보고 달립니다. 엄청난 교차로에 들어섭니다. 과연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지 두근두근합니다. 그래도 사고 하나 없이 다들 알아서 잘 가고 있습니다. 저 앞이 행사를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인파에 깜짝 놀랐습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있는지 오토바이도 움직이기 힘들 정도입니다. 15분이면 갈 거리를 거의 40분째 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차선도 구분이 없고 인도와 처도의 구분도 없어졌습니다. 행사를 하는 건지 끝난 건지 엄청난 인파가 지나갑니다. 엄청나게 정신없는 올드쿼터를 뚫고 다시 호스텔로 왔습니다. 한 며칠 만에 컴백이네요. 아이고 힘들었습니다. 하노이에 무사히 잘 왔습니다. 여기는 숙소에다 우선 짐은 던져놓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뭐 좀 먹으러 나왔습니다. 하노이에 왔으니까 비아호이를 마셔야죠. 오랜만에 비아호이 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5km 정도 됐거든요. 버스 내린 데서 숙소까지. 근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오토바이로. 오늘 여기 무슨 어마어마한 축제가 펼쳐져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거의 꽉 끼어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영상을 담았는데 아마 이 영상 편집해서 올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숙소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실 쫓겨난 건 아니고 저는 원래 일정이 미온적이라 하루씩만 예약들을 하고 보통 바로바로 그 다음날 하루 연장하고 이렇게 지내거든요. 하루 연장을 요청했더니 이 큰 호스텔에 풀북이랍니다. 풀북. 지금 빈 침대가 하나도 없대요. 직원도 되게 안타까워하고 저도 뭐 사실 여기 호스텔이 워낙 많아가지고
원래 가던 호스텔로 옮기는 중이고요. 여기는 이번에 하도 좋다는 얘기 많이 듣고 왔는데 확실히 직원도 친절하고 좋습니다. 저녁에 맥주도 공짜로 주고. 원래 가던 호스텔로 옮기고 있어요. 걸어서 뭐 한 10분만 가면 되는 거리라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호스텔이라 그만큼 지금 이 하노이에 관광객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나. 와, 진짜 사람 많습니다. 이 베트남의 국가적인 경축일 그 즈음에 와버려가지고 어제는 그랩을 타고 5km 오는데 1시간 걸리지를 않나. 와, 아주 이 붉은 깃발이 여기저기 넘실거리고 사람들도 약간 우리나라 월드컵 4강 때 느낌도 납니다. 죄다 빨간 옷을 입고서는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이 시내 쪽에 행사도 많아서 어제 보니까 뭐 도로를 다 통제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걸어 다닐 수가 없어. 이게 메인 도로인데 완전 차들이 다 막고 있어가지고 와,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인도는 뭐 사실은 무늬만 인도고 오토바이에 점령당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다녀야 되는데 그래도 날씨가 좋습니다. 어제까지 하노이도 비가 엄청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저는 호스텔에 왔어요. 항상 요곳에 왔었던 곳인데 다른 호스텔에 있다가 이번엔 일로 왔습니다. 자주 오는 곳이지만 올 때마다 참 좋은 곳입니다. 친절하고 항상 좋은 곳이에요. 1층에서 작업하기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이젠 아침을 좀 먹으러 가볼까 합니다. 이 별것 없는 하노이의 일상이 참 편안하고 친근한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노이 최고의 쌀국수집이라고 생각하는 퍼지아주엔입니다. 사람이 많네요. 원래 아침 일찍 먹으러 오는데 저는 여기서 오랜만에 펄을 먹을 생각입니다. 안타깝게도 장사 끝났답니다. 아이, 아쉽네요. 돈주머니 챙기시는 거 보면서 느낌이 오긴 왔는데 딴 거 먹어야죠 뭐. 요즘은 카페 소다를 서클케에서 팔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도 엄청 저렴해요. 엄청 큰 사이즈가 20입니다. 노점에서 싸면 25, 뭐 한 40 이렇게 받는데 서클케이에서는 20을 받습니다. 뭔가 서클케이니까 위생도 더 안심이 든다는 생각이 들겠죠? 한 잔 만드는데 한 사람은 주문을 받고 한 사람은 커피를 타야지. 두 사람 다 커피 한 잔에 매달려 있으면 사람들이 다 기다리잖아. 아우 정말. 베트남 온 지가 얼만데 쌀국수 처음 먹으러 왔습니다. 사실은 베트남도 먹을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쌀국수는 한국에서 너무 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오면 다른 거 먹게 됩니다. 반꼬운이나 뭐 이런 거 먹고 다니다가 지금은 여기 지나가는 길에 몇 번 온 적이 있는 쌀국수 집에서 포보 먹으러 왔습니다. 포보. 가장 기본적인 쌀국수예요. 포보의 보가 소고기라서 소고기 쌀국수고요. 여기 오면 항상 덜 익은 소고기와 다 익힌 소고기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다 익힌 게 아마 포신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다 익은 소고기를 주문했고요. 사실 고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쌀국수에 들어가는 정도의 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더운 날 선풍기 바람 아래서 땀 흘리며 먹는 쌀국수가 진짜 하노이의 맛이란 생각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국수죠 뭐. 맛있습니다. 요 편마늘을 이렇게 넣어 먹으면 새콤해지고 알싸해져서 맛있습니다. 사실 누가 누구한테 쌀국수 먹는 걸 설명하는 건지 사실 저 쌀국수 잘 안 먹거든요. 사실 이 쌀국수가 5만 동이에요. 25,000원, 2,500원 정도 되는 거죠. 물론 로컬로 가면 뭐 노점에서 훨씬 쌉니다. 뭐 3만 동이래요. 쌀국수 하나에. 그럼 뭐 1,500원. 물론 뭐 위생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에어컨 나오냐 안 나오냐 생각하면 당연히 뭐 비싼 쌀국수집을 가시겠지만 그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떡볶이를 레스토랑에서 먹으면 이상하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먹는 게 맞듯이 베트남에 왔으면 뭔가 이게 이렇게 더위와 같이 이런 선풍기 바람 안에서 먹어야 진짜 쌀국수 먹는 맛이 납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나라에 왔으면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가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쌀국수도 그냥 이렇게 선풍기 바람에서 먹고 땀을 막 쫙 빼야 약간 쌀국수 먹으면 맛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화창하고 기분까지 좋아지는 그런 날씨예요.
까오방에 있다 하노이 왔더니 아이 날씨가 왜 이렇게 좋은 건지. 아무튼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화창하게 기분 좋은 날씨. 어제 북부와는 전혀 다른 날씨를 마주합니다. 가끔은 자연이 주는 풍경만큼이나 일상이 주는 풍경도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최근 하노이를 보면 좋은 여행지가 갖춰야 할 요건들이 다 갖추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는 하노이 문묘를 가고 있습니다. 뭐 하노이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역사적이고 정통성 있는 그런 유적지 중에 하나가 문묘입니다. 무려 1000년이나 된 유적이에요. 여기만 와도 벌써 느낌이 확 다르죠. 요 담장 너머에 문묘가 있습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까오방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버티고 도망쳐 왔는데 하노이는 또 너무 덥네요. 너무 더워. 날씨는 진짜 좋고요. 저는 지금 문묘에 왔고 이제 입구로 들어가려고 해요. 문묘는 무려 1000년이나 된 건물입니다. 1076년에 생겼으니까 한 1070년대부터 조성을 해서 뭐 76년에 문묘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0년 된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시대쯤 되겠네요. 1000년이나 된 건물이고, 문묘는 결국에 공자를 모시는 곳이고, 그는 곧 우리나라 성균관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 베트남의 최초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공자를 모시는 사당이 있고, 이제 여기서 학자들을 양성했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 성균관이랑 똑같아서 이런 건물들의 특징이 있죠. 굉장히 규범적이고 축이나 룰을 굉장히 정연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방식이에요. 각각의 문들에도 의미를 달아서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어떤 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하노이에서는 조용하고 꼭 한 번은 와볼 만한, 와야 할 만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노이 문묘의 입구 기둥들입니다. 유교적 가르침을 기둥에 새겨두었습니다. 주로 논어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자의 도에 대한 칭송이 주된 내용입니다. 입구 기둥을 지나오면 정면에 정문인 문묘문이 있고 왼쪽에 매표소가 있습니다. 저 앞에 매표소가 있습니다. 한 7만 동, 7만 5천 동쯤 했던 것 같아요. 한 3,000원, 4,000원 안 되는 그 정도 돈이죠. 얼마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7만 동이네요. 한 3,500원쯤 되겠네요. Hello, can I use a credit card? No cash. Only cash. Yeah, one person. Yeah. 카드는 안 됩니다. One. Thank you. 이렇게 티켓을 받았습니다. 역시 최고의 관광지답게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여기를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여기가 문묘문입니다. 정문이에요. 정면 3개의 문은 신분을 나누는 문입니다. 가운데는 황제만 지날 수 있는 문입니다. 문묘문 앞에는 하마비가 있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를 갖추게 하였습니다. 문묘문을 통해 들어서면 대중문을 넘어 국자감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정연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물을 담아 놓은 연못이 보이고요. 정면에 또 문을 통과하면 저 끝에 아마 대성전이 있겠죠. 전반적으로 이 축에 그대로 일직선상으로 배열되어 있는 단일축선 구조고요. 지금 제가 지나온 것은 문묘문인데 저 앞에 대중문 그리고 규문각을 지나고 대성문을 지나면 대성전이 있습니다. 그 맨 뒤에 대성전 맨 뒤엔 이제 본 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자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자감이 있었죠. 이곳이 바로 하노이에서 가장 오래된, 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대학 문묘입니다. 근데 뭐 그런 역사적인 것들보다 사실 관리도 가장 잘 돼 있고 이 복잡한 하노이에서 굉장히 여유 있게 산책하고 휴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저 앞에 크고 바른 길을 걷는 선비의 자세를 의미하는 대중문이 있습니다.
방금 이 정문 역할을 하는 문묘문을 지나왔고요. 확실히 공원이 예뻐서 이렇게 웨딩 촬영이거나 프로필 촬영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묘문을 지나면 나타나는 두 번째 문, 대중문이에요. 굉장히 똑바르게 정연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건물이 규문각입니다. 루각이라고 하죠. 누각. 이 내부도 굉장히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규문각은 후대인 1805년에 건립되었으며 독특한 디자인으로 하노이의 상징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서원 건축과 비슷한 배치입니다. 규문각의 규는 학문과 문학을 상징하는 별인 규성, 즉 안드로메다를 의미합니다. 규문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뭔가 웨딩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프로필 촬영인지 프로필 촬영이겠죠. 규문각을 지나고 나면 이렇게 넓은 연못이 나와요. 천광정이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저 앞에 대성문이 있고 그 뒤에 대성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 공간의 가장 하이라이트한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연못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연못은 이런 곳들마다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다양하죠. 사실 실질적인 의미로는 화재에 대한 예방,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데 아마 다르지 않을 거예요. 화재에 대한 예방도 있고, 항상 항문을 수련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깨끗이 닦아야 하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가면서 아마 세신 마음을 좀 닦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해요. 저라면은 요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다리를 하나 놓았을 것 같은데, 여기는 삥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각형 연못처럼 이것도 사각형의 방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광정이란 뜻은 아마 하늘빛을 담는 우물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저 왼쪽과 오른쪽에는 굉장한 비석들이 있는데, 아마 여기를 통해 배출된 박사들의 이름이 적힌 곳입니다. 굉장히 구성이 정연하고 참 좋습니다. 천광정이란 이름답게 하늘빛을 가득 담은 연못입니다. 연못 주변을 돌며 선현들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표하게끔 한 구성입니다. 이곳에서 보는 규문각의 조형미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짙은 녹음의 가로수길을 지나면 마주하는 하늘빛 연못, 참 드라마틱한 구성입니다. 다른 문들에 비해 크고 화려한 규문각이라 이전과 이후의 대비가 크게 느껴집니다. 아름답고 멋진 공간입니다. 익숙하지만 또 느낌이 다른 구성입니다. 대성문을 들어가면 대성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자에 대한 예를 갖추는 이 문묘의 가장 큰 상징적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에 가장 중심 공간에 대성전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본격적인 학문을 하는 국자감이 있어요. 낮고 평화로운 형태의 대성전입니다. 한 개의 건물처럼 보이지만 두 동의 건물입니다. 이 부분의 영역은 정말 절묘하게 우리나라의 성균관이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전면에 대성전이 있고, 우리나라 성균관은 이 뒤쪽에 명륜당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명륜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제 국자감, 태학 영역이 있습니다. 결국에 학습을 하는 영역인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성균관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조예요. 그래서 저 앞에는 공자를 모시는 그런 사당의 역할을 합니다. 대성전은 베트남 전통 건축의 특징이 잘 담겨 있습니다. 만세사표라고 쓰여 있습니다. 공자를 기리는 거죠. 만세 동안 스승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스승으로 삼을 만하다, 만세사표라는 뜻이고요. 요건 이제 공자를
길이는 공자의 위대함을 칭송하기 위한 그런 현판과 편액이에요. 이 뒤쪽으로 들어가면 공자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공자가 모셔져 있어요. 정면에 공자의 목조상이 있고 좌우로 위대한 4명의 제자가 모셔져 있습니다. 대성전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은 잘 모르니까 막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뭐 기도하면 본인이나 자손들이 공부 잘하게 될 수도 있겠죠. 뭐. 여기도 이렇게 신분 상승, 출세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봉황이 있습니다. 봉황. 사람들이 하도 쓰다듬어 가지고 반짝반짝합니다. 이 대성전 영역 좌측 우측에 있는 현문을 통해서 나가면 아마 뒤쪽 태학 영역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국자감이 있었던 그 영역으로 가는 것 같은데, 문헌에 보면 이건 최근에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소실돼서 다시 지어진 것 같은데, 가는 길이 굉장히 예쁘네요. 뒤쪽으로 이렇게 오면 태학 영역이 있습니다. 국자감이 있었던 곳이에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우리나라 성균관도 대성전 뒤쪽으로 명륜당이 있죠. 이 명륜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강학을 했던 곳이에요. 여기가 진짜 교육기관인 거죠. 아픈 사실은 재래와 예래를 갖추는 공간이었다면, 여기가 본격적으로 강학을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오히려 낮은 건물은 훨씬 더 평화해 보이고, 높은 건물은 훨씬 더 솟아올라 보이는 이런 느낌을 잘 연출한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기와가 우리나라 기와랑은 아주 많이 다르죠. 굉장히 짜잘한 기와들이 촘촘하게 엮여 있는데, 우리나라 기와가 훨씬 좀 단순한 느낌이에요. 암키와 수키와로만 엮어서 만드는데, 여기는 그냥 기와를 암키와 수키와 구분 없이 엇갈려서 배치한 느낌입니다. 여기가 베트남의 옛 성현들이 공부를 하셨던 공간입니다. 이런 데서 강학을 했겠죠. 우리나라는 약간 강당을 좀 높게 배치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낮게 배치를 합니다. 바닥이랑 레벨 차이가 없이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낮은 건물 뒤로 후관이 있습니다. 후관엔 초대 교장인 주반한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모든 시대의 스승이라 불리는 주반한 선생의 동상입니다. 국자감의 교장 역할을 하며 황제와 귀족의 자제들 교육을 하였습니다. 현판에는 전견 정학이라 적혀 있습니다. 경전을 전수하여 올바른 학문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높은 층고를 만들기 위해 기둥과 부재들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넓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기둥을 내진주와 외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무더운 하노이의 오후, 문묘에는 오아시스 같은 싱그러움이 있습니다. 하노이를 오신다면 꼭 한 번쯤 들러보면 좋을 곳입니다. 빽빽하고 복잡한 하노이의 올드쿼터, 문묘는 산소 같은 공간입니다.